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십니까. 에듀 소크라테스 스튜디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전교 1등 서울대생.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분을 모셨어요. 현역 서울대생으로 공부법을 알려주고 있는 소린TV의 안소린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현역 학생이시면서 그죠? 네, 공부법을 또 전달하는 우리 안소린 선생님. 네. 네, 어떤 에듀 소스를 전해주실 건가요? 저는 저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준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전교 1등. 와. 오, 우리 환경부장님을 전교 1등 맞아요. 전 전교 1등 많이 못했어요. 네. 해본 적은 있으시군요. 많이 못하셨다는 거. 네. 그렇네요. 중학교 때는 좀 했는데 와. 고등학교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야. 근데 쭉 전교 1등 하신. 쭉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자주 이야, 하신. 진짜 멋집니다. 자, 우리 저 안소린 선생님이 이렇게 이력을 봤더니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이시지만 네. 그 다른 대학도 여러 곳 합격하셨다고. 네네. 네. 네. 어디 붙으셨어요? 고려대랑 연대랑 포스텍도 같이 합격을 해가지고 와. 서울대로 입학을 네, 했습니다. 그럼 정시예요, 수시예요, 서울대? 저는 수시로 들어왔어요. 오. 그러면 내신이 몇 음. 등급이셨나요? 전과목 평균 내신이 1.21 등급이었는데 네. 야. 1.2. 와. 학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네, 내신 위주로 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신 음. 위주로. 와, 그럼 전교 1등은 도대체 어떻게 내신 공부를 하는지 오늘 너무 궁금한데요. 네. 같이 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 1등의 내신 공부법. 먼저 국어입니다. 네. 오! 교과서 N회독. 이게 N회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한 번 읽거나 두 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읽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N회독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무작정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달 외우는 느낌이 아니고 단계별로 저만의 좀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1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회독을 할 때에는 암기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용 이해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냥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습서를 풀었는데요. 그래서 자습서에도 글의 특징이나 주제나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습서를 푼 후에는 이제 교과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조금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2회독, 3회독도 진행을 해요. 근데 2회독, 3회독은 중요한 내용은 암기를 해주고 너무 세세한 거는 아직은 암기를 들어가지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용도 좀 익숙하게 하고 중요한 내용은 암기를 하면서 교과서 회독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4회독, 5회독까지 하는데 그때는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다 커버를 한다는 생각으로 교과서 암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마다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서 암기를 했더니 훨씬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안소린 선생님 같은 경우 한 5회독 이상 한 거네요? 네, 최소 5회독을 했고 또 교과서 내용 중에서도 잘 외워지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6번, 7번도 읽을 정도로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회장님 그 국어책을 6회, 7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또 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속도도 붙고 또 뒤로 갈수록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들만 이렇게 부분 외우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덜 걸리더라고요. 마치 그 동영상 스킵하듯이 네. 좀 아는 데는 쓱 그냥 이렇게 눈으로 서서락 하고 넘어가고. 네네네. 그럼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중요하다는 부분을 나누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 교과서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첫 번째고 또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이건 중요하다 하고 필기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한 내용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또 교과서에는 학습활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을 개념을 체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시험에 문제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활동 내용이 세 번째.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 그 수업 시간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저는 아주 그냥 수업 시간 제 예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수업 시간 선생님 거의 노려보듯이 봐요.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무 각-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선생님 이렇게 안 중요한 척하면서 흘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하게 강조해놓고 거기선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분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아. 이게 사실 약간 얄팍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출제자의 의도는 출제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교과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국어에서? 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집도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이고 변형이 많이 되는데 국어는 좀 내용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좀 대부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교과서 기반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많이 읽고 국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나요? 국어는 2권을 풀었는데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이렇게 2권만 풀었어요. 평가 문제집은 어떤 거죠? 평가 문제집은 자습서보다 훨씬 문제 비율이 많아가지고 시험 직전에 풀어보면 좋은 교재예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영어 과목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너무 궁금한데요. 변형 문제는 완벽하게.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형 문제라고 하면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은 그대로 하되 문제 스타일을 아예 바꿔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시중에. 예를 들어 그냥 뭐 심경을 묻는 문제였는데 막상 내신 시험에서 보면은 그 지문으로 문법 문제를 낸다든가 뭐 문장 순서 배열 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단어 하나를 주고 어떤 때는 이게 뜻이 뭐냐를 묻고 어떤 땐 발음 기호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같은 네, 그런 단어인데 식으로 액센트가 어디냐 이런 걸 묻는 네. 뭐. 저희 때는 그런 게 시험이 많이 그래요? 정말 창피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막 액센트 몇 음절 진짜요? 네, 이런 거 시험 나오고 그랬어요. 와,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웠겠는데요? 그러게요. 엄청났지.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기계가 됐잖아요. 베아우티플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뷰티풀 철자가 잘 안 외워질 때 베아우티플 발음대로. B-E-A-U-T-I-F-U-L 베아우티플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너무. 세상에. 근데 그 변형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려면 문제집을 그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시중에 문제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시험 범위로 보통 이제 포함이 되는 게 3가지거든요.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이렇게 3가지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다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많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지문당 거의 뭐 3개에서 4개 유형으로 변형된 문제들을 다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 변형 문제가 대비가 되게끔 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런 게? 네, 요즘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네. 무료로도 질 좋은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 교과서 이름을 검색하면 되나요? 네, 교과서에 이제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를 치고 몇 과 이런 식으로 같이 치면은 쭉 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을 받으면 돼요. 혹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몇 개의 사이트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네이버 카페에 기출비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과목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무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또 영어 과목의 경우는 황인영 영어 카페라는 저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가 있는 카페. 황인영 카페요? 네, 황인영 영어 카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성함 같아요. 그럼 기출비 황인영 영어 카페? 네, 일단 그렇게가 무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 혹시 카페에 뭐 등업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학습 자료 몇 개만 업로드하면 금방 등업이 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 가입을 해놓는 게 좋아요. 등업까지. 영어 지문도 외워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중학교 때는 통째로 암기하는 게 통해요. 그래서 달달 외우더라고요, 다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지문이 막 50개, 60개 많으면 1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통째로 암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암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서 암기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문법. 중요한 문법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지문의 주제도 암기를 하고 또 접속사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역접 접속사, 뭐 however 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또 지문이 반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에 꼭 나오고 또 그래서 접속사도 외워주고 또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좀 구조도를 그려가지고 저는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문장 배열이나 글의 순서 문제들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지 않게 그런 전반적인 흐름까지 해서 4가지 포인트를 외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그래서 그것들은 출제를 선생님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아예 그 부분은 다 칠해가지고 완벽하게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에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대비하는 또 소리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딱 서술형으로 나올 법한 스타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문장 중에. 예를 들어 좀 구문 자체가 특이한 구문 있잖아요. 더비교급이라든지 막 도치 구문이라든지 이런 문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그런 문장들은 꼭 서술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만 따로 이제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해서 그냥 여러 번 손에 익을 때까지 써봤어요. 그냥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3번, 4번 써보면서 그 철자 하나까지 헷갈리지 않게끔 손에 익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S 하나 붙였냐 떼냐가 또 점수가 이제 맞냐 틀리냐 그게 결정이 되니까 서술형은. 맞아요. S요? 네. 현재 3인칭 단수 네. 동사. 역시 잘하시네요. 더 비비교급 오랜만에 들으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 맞아요. 야, 그런 이걸 게 어떻게 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그러게요. 오늘 정말 이 기계식 공부에 참 예? 더 ER 예? 네. 그거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나와요.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예상을 해보는군요. 그쵸, 예. 그쵸. 수험생 입장에서 네.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다 하는 거. 근데 음. 그게 만약에 적중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100% 적중은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나오겠다 하는 거 플러스 이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까지 외우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건 안 나오겠다 싶은 것만 빼고 어느 정도 그죠. 중요한 거 외워주는.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이 얼마나 나오죠? 영어에서? 뭐 낮으면은 한 30%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네. 서술형 비중이 높은 학교는 거의 50% 정도가 서술형인 학교도 있어요. 에? 서술형이 딱 까다롭다 보니까 50%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20문제면 10문제가 다 네. 서술형이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 못 다니겠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학. 수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저는 내신 유형서와 기출 문제를 함께 정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조언은 조금 상위권을 노린다 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2등급 이상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보통 내신 유형서, 예를 들어 센이나 RPM 같은 교재들을 학생들이 많이 풀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인 수준의 내신용 문제들인데 사실 기출 문제도 저는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이랑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훨씬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내신 유형서만 풀 게 아니라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집도 같이 풀어봐라 라는 조언을 자주 해요, 저는. 아니, 이 기출이라는 거는 수능 기출 말하는 거예요? 네네. 모의고사, 수능 기출 모의고사를 문제.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 정말 1등급까지 원하는 친구들은 심화 문제집도 한 권 풀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랙라벨이나 일품 같은 교재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한 권 정도 풀어보면 이제 충분히 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님은 혹시 수학 문제집 하나를 막 몇 번씩 풀어보고 이런 방법 쓰셨나요? 네. 물론 한 번에 맞은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지 않았는데 틀린 문제는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틀린 문제를 제대로 정복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렸네 하면 약간 기분 나빠하고 그냥 답지 설렁설렁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틀린 문제 내 힘으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답지 참고하고 또 부족했던 개념들은 다시 복습을 하고 또 다시 풀어보고 좀 이거를 반복해야 그래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 맞힐 정도가 돼야 그 문제집을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틀렸을 때 이렇게 좀 문제집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새롭게 다시 풀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노트에다가 풀었어요, 저는. 그럼 문제집은 깨끗하게 놔둔. 문제집은 깨끗하고 그 틀렸으면 그 빗금 표시만 있게.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풀이 노트는 1차 노트, 2차 노트, 3차 노트, 4차 노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1차 노트에 풀고 거기서 틀린 문제들만 2차 노트에 풀고 또 틀리면 3차 풀고 또 틀리면 4차 풀고 이렇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1차 노트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문제를 틀렸을 때 답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답지에서 내가 틀린 이유, 그리고 내가 놓친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 내가 몰랐었던 문제풀이 전략 이런 것들을 제 풀이 옆에 볼펜으로 필기를 작게 해놨어요. 그 문제집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필기들만 복습을 했어요.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